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수많은 영웅호걸 그리고 이름을 남긴 황제와 왕 뒤에는 항상 뛰어난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책략가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뛰어나다던 책략가들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는 설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책략가 장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 치세 29년을 맞아 동쪽으로 순행길에 오릅니다. 황제의 순행길인 만큼 그 행렬은 대단했는데요. 말을 탄 금이군이 앞장서면 그 뒤에 수백의 기수들이 따랐고 가운데 황제의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간의 수레가 80여 대, 행렬의 길이는 무려 10리가 넘었죠. 황제의 순행 행렬은 어느덧 양무현의 방랑사 계곡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갑자기 계곡을 울리는 굉음이 터지더니 바위가 굴러떨어져 시병 몇 명이 바위에 깔려 죽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계곡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다시 돌무더기가 떨어져 행렬이 흩어졌고 그 순간 큰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철퇴가 날아와 황제의 수레를 덮치게 됩니다. 황제의 수레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레 안에 있던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게 되는데요. 진시황인가 했더니 황제로 가장하고 수레를 탄 내간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암살을 염려해 다른 수레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수레를 공격한 철퇴의 주인이 벼랑 바위 틈에 서 있었는데 키가 8척이 되고 몸집이 큰 사내였습니다. 황제를 시해하지 못한 것을 안 사내는 재빨리 벼랑을 타고 올라갔고 어리둥절해 있던 시위대도 그제서야 활을 쏘았는데 그 사내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죠. 벼랑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는데 황제를 죽이지 못한 것을 몹시 분해하며 자리를 뜨게 됩니다. 진시황은 자신을 암살하려 한 이 자객을 잡아오라고 명했고 열흘 동안 전국을 샅샅이 뒤졌는데 용의자는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이 진시황 시해 사건을 주도한 이는 바로 장량이라는 인물로 벼랑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이름 장량, 호 자방. 그는 전국시대 전국 칠홍 중 진나라의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인 한나라 사람으로 할아버지 희계지가 한나라의 재상을 지냈으며 아버지 희평 역시 희왕 도해왕의 재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대로 한나라의 충신 집안이었기에 진에게 나라를 잃은 장량은 가슴속 깊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조국의 원수 진시황을 꼭 주살하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장량의 집은 꽤 부유한 편으로 노복이 3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죽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가산을 털어 자객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동쪽 지방에서 엄청난 장사, 여홍을 찾아내고 그를 위해 120근이 나가는 철근을 마련해 함께 진시황 암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암살은 실패했고 장량은 이름을 바꾸고 달아나 하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장량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황갈색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다리에 걸터 앉더니 신발을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신발은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노인이 장량에게 얘야 내려가서 내 신발을 좀 주워오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노인이 하는 말이니 거절하기 힘들어서 장량이 다리 밑으로 가서 신발을 주워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이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나를 뭘로 보고 일어나 하고 잠시 욱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공손히 신발을 신기게 되는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다리를 건너가는데 전혀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바람처럼 빠르게 멀어지는 겁니다. 장량이 어리둥절해하며 노인을 바라보니 1리쯤 떨어진 노인이 그놈 생각할수록 기특하구나. 닷새 후 새벽에 다시 여기로 오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장량은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닷새가 되던 날 새벽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는데 노인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늙은이와 약속을 해놓고 늦게 오다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하고 화를 내더니 닷새 뒤에는 좀 더 일찍 오너라 하며 가버리는 겁니다. 닷새 뒤 장량은 새벽닭이 울자 그곳으로 나갔는데 노인이 또 먼저 와 있었고 이런 고얀 일이 있나 닷새 뒤에는 더 일찍 오너라 하며 다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닷새 뒤 장량은 전날 밤부터 그곳으로 가서 노인을 기다렸고 조금 뒤 노인이 나타나더니 미소를 지으며 책 한 권을 내어놓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황제의 스승이 될 것이고 10년 뒤에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13년 뒤 제수 북쪽 곡성산 아래에 누런 돌 하나를 발견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죠. 날이 밝은 뒤 장량이 책을 살펴보니 삼약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책은 강태공 여상이 지었다는 태공병법이었습니다. 장량은 그 책을 맹렬히 탐독하게 되죠. 누런 돌, 즉 황석이 사람으로 변해 장량에게 책을 주었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책을 준 이를 황석공이라고 하는데 황석공의 예언대로 13년 뒤 장량은 그 누런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장량이 사망을 하자 황석을 같이 묻고 제사를 지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다시 장량 이야기로 돌아가 장량은 합의에서 의로움에 몸을 맡기고 협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황후의 숙부 황백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자 장량을 따라다니며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백은 장량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고 훗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장량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장량이 합의에 머무는 동안 진시황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호해가 진의 2대 황제가 되지요. 그리고 진의 실권을 움켜쥔 것은 호해를 황제로 올린 간신 조고였습니다. 호해 조정의 학정과 대규모 강제 노역이 시작되자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원전 209년 7월에 진승과 오강이 안희성 기현 부근에서 반란을 일으켜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휘하에 있던 무신, 소소, 장이, 진여 등이 지금의 화북성 중부인 옛 조나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화북성 남부 한단 부근에서도 위구와 주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유방이 강소성 폐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항우는 강소성 오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북경 북쪽인 연에서는 한광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진승이 봉기할 무렵 장량도 청년 100여 명을 모았고 초나라 임시왕이 되어 유현에 머물고 있던 경구를 따르고자 유현으로 가는 도중 유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수천 명을 거느리고 합의 서쪽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으로 처음부터 남다른 기량을 보였고 누구보다 빛이 나는 청년이었죠. 반면 유방은 폐연에 이름 없는 농부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리더십이 뛰어나 그를 따르는 인재들이 많았고 일약 유력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으니 장량이 만날 무렵 유방은 폐공으로 불리고 있었죠. 장량은 유방에게서 뿜어나오는 기상이 천하의 새 주인이 될 기상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구를 따르려던 계획을 바꾸어 유방을 주군으로 받들게 되죠. 장량은 10년간 익힌 태공병법을 유방에게 선보였고 유방은 기꺼이 장량을 책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방은 반진의 선두에선 항량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항량이 초해왕을 옹립했기에 유방도 그 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장량이 항량에게 한해 공자 한성을 한왕으로 세워 우군의 증강을 도모하십시오 라는 건의를 하는데요. 항량이 이를 수락해 장량을 한나라의 사도로 삼습니다. 임시정부의 재상격이라고 할까요? 장량은 군사 1천을 이끌고 한나라 옛성 몇 개를 수복해 한성을 왕으로 세워 한왕조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이제 전국은 전국시대 말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항량이 초나를 부활시켜 초해왕을 군주로 옹립시켰고 위, 제, 조, 연, 한이 모두 스스로 자리에 올라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왕조는 힘이 없는 왕조였기에 진의 군사가 다시 몰려와 고스란히 탈환해 가게 됩니다. 일천 군사로는 도저히 진의 정예병을 당해낼 수 없었던 장량은 한왕을 데리고 영천 일대를 정처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유방이 낙양에서 남쪽으로 진격해 한원산에 이르자 장량도 군사를 이끌고 유방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관중을 향해 서진하자 장량도 남하하여 유방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진의 장군 장하는 반진의 선두인 항량을 무찌르는 전과를 올리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 장군 왕리와 함께 북상해 조나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조나라가 무너지면 초나라가 다른 나라와 연합작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숙부 항량을 잃은 항우는 당장이라도 진해 도성 함양을 진격하고자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사실 함양성을 점령한다면 앞으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 누구라도 함양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죠. 이때 초의 왕이 함양을 점령하는 자를 그곳의 왕으로 삼겠다라며 장수들의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항우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야 하는 상황. 유방은 자신이 함양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남양태수가 완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 유방은 이만의 병력을 이끌고 우회하여 서쪽으로 진출하려 하는데요. 장량이 진나라 군대가 강성하고 지형이 험준해서 완성을 공략하지 않으면 아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며 승리의 계책을 알려줍니다. 유방은 장량의 계책대로 그날 밤 비밀리에 회군에서 완성을 겹겹이 표의했고 형세가 불리해지자 남양태수가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유방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성을 함락했고 완성에서 군사와 군량미를 충당해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방의 군대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어 유방이 가는 곳마다 적군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 단시간 내 진나라성 10여 개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요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요간은 남양과 관중의 교통 요충지로 방어하기는 쉽지만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유방이 2만 군대를 인솔해서 요간을 치려하자 장량이 또 간언을 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아직까지 강성하니 섣불리 칠 수 없습니다. 요간을 지키는 장수가 백정의 자식이라고 하니 뇌물로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공격을 멈추시고 먼저 5만의 군량을 준비하게 하시고 산 위에 깃발을 많이 세워 병력이 많아 보이게 하십시오. 그 후 여기기를 보내 많은 재물로 적장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유방이 또 장량의 말대로 하니 요간의 장수들이 항복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진나라도 함양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유방이 잘 되었다 하며 이들과 함께 하려 했는데 장량이 다시 유방을 말리게 됩니다. 저 장수만 진나라를 배반하려 하고 그 수하의 병사들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딴 마음을 품으면 위험하니 그들의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방은 또 이 말대로 진나라 군대를 기습해서 대파하고 패잔병을 쫓아 남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전투가 다시 벌어졌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 함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호해가 조고의 술책으로 자결을 하게 되고 진의 왕이 된 자영이 다시 조고를 죽인 다음이었습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왕 자영은 옥새를 걸고 나와 유방을 맞이하며 항복하게 됩니다. 진나라 황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값진 보물들과 미녀들이 가득했고 유방은 이에 마음을 빼앗겨 궁에 머물며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장수 번케가 이는 위험하다 하며 황궁 밖으로 나가기를 간언했지만 유방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장량이 나서서 공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진나라가 무도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의 잔당들을 물리쳐야 하는 이때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하였습니다. 번케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며 다시 간언을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유방은 장량의 충고를 받아들여 즉시 함양에서 나와 패상으로 군대를 물리게 되죠. 그리고 함양의 백성들에게 약법 3장을 선포하며 민심을 달래게 됩니다. 한편 항우는 대치 중이었던 진나라 명장 장안이 투항을 하자 질풍같이 서진을 해서 함곡간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방의 군사들이 성 위를 지키고 있었죠. 유방이 함양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항우는 크게 노해 관문을 공격하게 했고 즉시 함곡간을 접수한 후 홍문 일대에 주둔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내일 아침 병사와 말을 잘 먹이라 패공의 군대를 격파하겠다 하며 유방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방의 절대 위기, 사실 10만 유방의 군사는 황후의 40만 대군에 비해 수도 작았지만 전투력도 한참 모자랐죠. 이런 상황에서 초나라 자윤 황백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황백은 항우의 계부인데 예전에 장량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죠. 그 인연으로 호영호제를 하던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황백은 한밤중에 말을 달려 장량을 찾아가 우선 살고 봐야 하니 도망치는 것이 좋지 않겠소 라는 권유를 하는데요. 장량은 저는 한왕을 대신해 패공을 호송하고 있는데 위급하다고 도망치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장량은 일단 유방에게 황백을 소개시켜 주었고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술을 나누며 벗이 됨과 동시에 혈연지기에 맹약을 맺게 됩니다. 황백은 내일 아침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사죄하는 것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고, 유방은 황백의 조언대로 다음날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홍문으로 찾아가 항우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항우는 이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풀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항우의 모사 범증은 유방의 말을 믿지 않고 연애 중 죽이라는 신호를 3번이나 보냈지만 항우는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범증은 항장에게 건물을 추다가 유방을 죽이라고 했더니 이를 눈치챈 황백이 건물을 추면서 유방을 보호하게 됩니다. 낌새를 눈치채고 장량이 장막 밖으로 나와 번쾌를 찾았고, 번쾌는 검과 방패를 들고 유방을 보호하며 항우의 불의한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게 되죠. 항우가 멈칫하는 사이 유방은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번쾌와 장량을 불러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유방은 장량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번쾌와 측근의 보호를 받으며 지름길을 통해 군영으로 돌아가죠. 장량은 유방이 군영에 도착했을 즈음 연회장으로 돌아가 작별 인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유방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홍문의 연애 이야기는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